최근에 포도막염, 황반변성,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결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인해서 시력을 잃죠. 그래서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로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술 이런 걸 좀 끊으세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반드시 먹어야 될 보충제,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C, 미네랄 종류, 구충제 복용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 물질을 빠르게 제거하는 16시간 공복 자가포식,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운동법, 이런 것들을 했더니 포도막염,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눈에 대한 탐구를 좀 했더니 눈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질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눈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각막을 지나서 렌즈 수정체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에 망막이라고 해서 상이 맺히고 이 뒤에 이제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맺힌 것에 이제 포토리셉터 세포들이 있고 세포체가 여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경 다발을 하고 있는 바이폴라 셀이 있고, 이제 시신경으로 연결돼서 빛을 대뇌 시각 영역에서 물건을 인식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병이 오는 게 눈질환이죠. 그래서 빠르게 알아보면 눈물샘이 나오지 않는 안구건조증, 쇼그렌 증후군이 많겠죠. 그 다음에 모양체, 홍채, 맥락막 이런 것들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으로 인한 염증, 포도막염, 잘못하면 5% 10% 정도가 실명을 해요. 왜냐하면 자가면역 염증이 계속되니까. 염증이 계속되면 실명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잘 보세요. 염증이죠. 쇼그렌 증후군도 사실은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만성 염증이 생겨서 눈물샘이 막히고 분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가 망막이거든요. 이제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상이 맺히고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 건식과 습식, 황반변성 이런 게 있어요. 습식 황반변성으로 있었던 분이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 건생병사 논리로 식단 조절하고 비타민 미네랄 공급하고 16시간 공복하고 운동을 했더니 일단 염증이 한 달 만에 없어졌어요. 포도막염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없어졌고, 녹내장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상 안압이 있고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안압이 상승을 해서 모양체에서 방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순환이 안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 압력이 세지고, 압력이 시신경을 압박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망막 신경절 세포 그리고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축삭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이 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일반적인 녹내장의 병기였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정상 안압인 상태에서도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거나 얘도 결국은 방수를 분비하고 배출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염증이 생겨서 안압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다 얘도 만성 염증인 거죠.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망막 신경절 세포가 죽어서 시야 결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녹내장이죠. 백내장은 여기 있는 수정체가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변성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 수술은 그리 어렵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백내장 수술은. 그래서 이제 이 수정체를 갈아 끼우면 되는데, 갈아 끼우다가 뭐 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눈을 초기에 잘 보호하면 좋겠죠. 그리고 시력 상실을 할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 고혈당이 있으면 눈에 있는 이런 작은 혈관들을 막아요. 막히면 눈 혈관이 폐색되고 이제 망막에 병변이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 당 조절을 잘 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혈관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성 염증의 문제겠죠. 노화는 이제 수정체가 유연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기 황반에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뒤에 그 상이 맺히면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이제 수정체의 노안,
이런 것들이 노안이고, 그리고 이제 시신경으로 옵틱 키아즘, 시각교차하고 옵틱 트랙을 타고 가서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 대뇌 영역에 신경이 전달돼서 시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시각교체에서도 혹은 시신경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걸로 시야 결손이 생기고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죠.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에모지 항체 관련 염증,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항체 관련 염증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흔한 질환으로 시신경 염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각교차 증후군, 옵틱 키아즈마 신드롬, 이렇게 뇌하수체 선종이 있을 때 흔히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압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뇌종양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뒤에서도 비주얼 코텍스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피질, 시각장애,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왔는데, 시각을 인식하는 대뇌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 이런 것들이 피질 시각장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피질 시각장애, 시각교차 증후군, 시신경 염증, 노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포도막염,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다 눈에 관한 질환이잖아요. 눈에 어떤 거? 눈의 세포, 눈의 세포에 관한 병증이잖아요. 이제 우리 눈도 똑같죠. 우리 몸 전체는 7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돼 있고 1000종류 이상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사실 분류하면 4종류의 조직이 있어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눈도 마찬가지죠. 다 상피조직으로 돼 있고 결합조직으로 돼 있고, 눈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게 말초신경이냐,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 중추신경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돼 있으니까 눈의 질환에 세포가 어떻게 병드느냐, 그 병든 세포가 병드는 거, 세포가 병들 때는, 이 조직이 병들 때는 항상 자극이 주어지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ISID, 인톨러런스, 어떤 음식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중금속,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글루텐이 조금 먹을 때는 괜찮아요.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몸에 자극을 일으키고 염증이 되고 만성화되고, 염증이 만성화되면 딱딱해지고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모든 눈질환의 시작도 ISID. 혈관이 막혀서 그럽니다. 압박을 해서 그럽니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중금속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염증으로 가요. 만성 염증으로. 그러니까 염증을 자극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세포가 기능을 못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이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 활성산소, 각종 염증물질, 이런 것들도 다 찌꺼기인데 우리 몸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셀프 이팅한다, 자가 포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가 포식을 시키는 16시간 공복을 쭉 시키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한 달 만에 쭉 가라앉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대로 포도막염, 황반변성, 습식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염증이 싹 사라지고 이제 시야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해서 시야가 100% 회복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포가 병들어서 염증이 멈추더라도 딱딱해지거든요. 섬유화되거든. 그 섬유화된, 노화된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래? 그때부터가 진짜 치료인 거죠. 그때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운동, 시놀리틱 한약 같은 거, 그러니까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한약 같은 걸 어떻게 쓸래? 이런 관점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렵죠. 그래서 모든 눈질환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눈질환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에 염증으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관용하지 않으면 자극이 주어지고 염증이 만성화돼가지고 딱딱해진 것이니까, 이 염증 자극이 안 생기도록 그 다음에 먹는 것에서 그거를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포 찌꺼기, 쓰레기, 병든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을 자가 포식하게 하고 새로운 세포를 신생하면
그 새로운 세포를 신생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운동을 잘하면 눈도 회복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도 회복할 수 있고 포도막염도 회복할 수 있고 황반변성도 녹내장도 백내장도 백내장 변성돼버린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뇨도 이미 혈관이 막히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시력을 잃기 전에 노안도 좀 막을 수 있고 시인경 염증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시각교차 증후군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대뇌 피질 시각장애도 이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위축된 치매뇌가 좋아지는 걸 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은 왜 안 좋아질까?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데, 나아지네? 질병이 한 달 만에 만성염증만 멈추게 하면 호전될 수 있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 실제로 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똥을 싸요. 오줌을 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배변판을 누가 치울래? 제가 아들이 둘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이 배변판을 어떻게 누가 치울래? 이렇게 한번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월화수는 첫째 아들이 목금토는 둘째 아들이 뭐 이렇게 막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배변판과 똥 치우는 걸 그렇게 똥의 양을 얼마나 쌀 건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그러냐. 이 강아지를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이름이 메시인데 메시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고 비닐 장갑 하나만 갖고 가서 똥오줌을 밖에서 싸면 배변판을 어떻게 치울 건지는 아예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변판을 누가 치울 건가 회의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메시를 하루에 2번, 3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회의가 바뀌었거든요. 이 복잡한 눈치료도 같은 느낌이에요. 세포가 병드는 문제를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음식을 멈추고 매일 먹는 거니까 글루텐 매일 먹으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유당 소화효소 없는 사람이 유당을 먹으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가 기능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할래? 굶으면 된다. 16시간 공복하면 된다. 그걸 자주 해라. 16시간 공복 훈련을 하고 그리고 미생성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을 하면 그냥 세포는 온몸이 다 건강해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복잡한 눈질환도 어쩌면 세포 단위 질병치료 가설에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 세포가 병이 들어요.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세포가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이 세포가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부족, 결핍, 과잉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하게 보충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눈세포가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소개해 볼게요. 비타민 D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에 비타민 D가 붙어야 이 세포가 새로운 딸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고농도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타우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세포핵에서 눈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만들어내고 RNA, 단백질,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레고블록처럼 모양을 나의 눈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처 이렇게 말하는데 ER 기능 부전, ER 디스펑션이 있으면
좋은 단백질 레고블록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ER 디스펑션을 치료하는 타우린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장내 세균이 있어야 좋은 장내 세균을 넣어주면 좋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세균의 밥인 프리바이오틱스, 각종 야채요. 이런 것들을 잘 먹는 게 좋죠.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C예요. 고농도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주사제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 걸로는 코큐텐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100명당 1명 장내에 기생충이 살아가지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얘가 빨아먹으면 항상 부족해지니까 혹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구충제를 복용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미네랄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녹내장에 좋은 것이 나이아신, 비타민 B3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운동을 많이 해도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좋은 미토콘드리아, 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하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생길 건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보조 효소로 쓰이는 게 비타민 B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복용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이런 영양소가 좋은가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